아론님 상담이네요. 예. 무료연애진단에 12월 15일날 올려주신 글이고요. 제목은 두 번째 상담 막장 사건 38살 에런 모라이입니다. 예. 일단 헤어진 지 일주일 전 마지막으로 제가 제 친한 친구와 주고받았던 메일 중에 2년 전에 전 남친이 왜 좋으냐고 묻던 친구의 물음에 이 사람은 어떻고 저래서 좋아하고 나열했던 메일을 동봉함과 동시에 내가 바람핀 이유를 모르겠다. 너가 마음을 제대로 안 줘서 나도 떨어진 자존감을 살리려고 남자들과 얘기를 나눴다. 그러니 화를 풀고 서로 시간을 갖고 좋게 만나자 하는 메일을 보냈지만 일십당하고요. 그 5일 후 이번 주 화요일 오후 5시쯤에 이메일로 내 중요한 서류 왔더라 하고 연락이 와서 그가 받아둔 서류가 정말 제게 중요한 서류이기에 이번 토요일에 현무라 그때 가져갈까 했더니 알겠다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우선 화가 누르꾸러진 것 같고 마음은 이미 정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늘 사귈 땐 나의 허니며 스위티 이런 식으로 연락을 했대요. 자, 전화로는 더 이상 연락 안 하는 걸 보면 사진이랑 전화번호는 다 지운 게 분명합니다. 참 이 사람은 미국인이고요. 저희는 미국 오레곤에 삽니다. 저는 미국에 오래전 이민 와서 살고 있고요. 전 남편도 미국인이고요. 제 아이들도 혼혈이고요. 그동안 올린 글들은 영어로 쓴 걸 한국어로 번역해서 올린 겁니다. 그날 쫓겨나던 날 짐을 제 차에 다 싣고 나가라고 질질 끌고 내쫓았어요. 추운 그날 밤이 너무 서러웠습니다. 아프리카로 올리신 상담 내용을 보니 만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하시어 저희는 내일 이루어지게 되어 남아있던 짐 차에 싣고 끝을 내려고 합니다. 이미 그 사람은 저를 지운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예, 지운 건 아닙니다. 앞으로도 서류며 아직 도착해서 받아야 할 물건들이 줄줄이 남아 이메일로 연락을 주겠지만 저는 그저 그뿐이고 그 사람은 저를 완전히 지운 것 같아요. 저도 마음을 접고 새로 구한 집에서 저에 대한 반성과 자존감을 찾으면서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전 남친은 총각에 애도 없으니 저를 이해하기 힘들고 실증 났을 때 바람을 처음 폈을 때 바로 그만두었어야 하는데 제가 가진 리스크를 생각하다 보니까 용서를 해준 게 잘못인 듯 합니다. 앞으로 앞만 보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저한테 질문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라는 그런 얘기시네요. 예. 아무튼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예, 미국에 계신 분 제가 그때도 미국에 계신가봐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미국에 사는 게 맞는 거죠. 예,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그 남자분도 사실 상황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아론님을 갖다가 막 많이 완전 딱 정리를 하고 있고 그럴 수는 없어요. 예.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막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바로 없애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남자분의 상황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사실 그런 가치 밸런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서로 이제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만나게 돼요. 어쩔 수가 없이. 그런 문제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근데 좀 남자분이 확실히 문제가 있긴 있으니까, 남자친구분이 좀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재회하시는 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해보세요. 예. 무조건 내 상황이 안 좋으니까 나는 부족한 사람을 만나야 돼 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조금 내 상황이 이렇더라도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나이도 38살이시고 하니까 그렇게 나이가 많으신 편도 아니에요. 애가 있는 게 좀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포기를 하시면은 안 좋습니다. 예, 저도 이런 돌싱들 사연도 많이 접하는데
뭐랄까요. 예, 그게 어려운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진짜 제가 누차 얘기 좀 돌싱들 사연도 보고 뭐 불륜 사연들도 제가 접하긴 하는데 이게 사람이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나의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내 스스로가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진짜 많이 틀려져요. 예,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멘탈이 강하면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자존감도 많이 떨어져 있고 멘탈이 낮다 보면은 판단력이 좋지 않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한번 어려운 건 아는데 그래도 잘 해내가 봅시다. 예. 힘내세요, 아로님. 예. 자기 상황 너무 나쁘게 보지 마십시오. 예. 예. 자, 다음 사연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아리즈웰 님의 사연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 아리즈웰 님이 저번에 저한테 한번 상담 받으셨던 것 같은데 두 번째 상담 요청을 하셨네요. 12월 15일 날 올려주신 사연이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망쳐버렸던 상대 라는 제목으로 올려주시는 글입니다. 제 문제고요. 남자분이시고 33살에 영업관리직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상대방은 어려운 나이부터 힘든 아르바이트로 억척스럽게 살아가고 있으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매사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은 성격으로 본인이 힘든 시기에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를 보이곤 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다정다감하며 피해를 주는 것을 싫어하고 가족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공과사를 명확히 하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싫어하는 성격이라고 합니다. 교제 기간은 1년 6개월 정도 만나셨고요. 저랑 대면 상담을 하셨나봐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전화 상담이 아니었나봐요. 예, 저도 유료 상담을 한 건 기억이 났는데 대면 상담을 하셨군요. 미르코님과 대면 상담 이후에 상대방이 지금까지 힘들었던 감정 상태를 회복하고 일상적인 평범한 관계 회복이 되기 전까지 기다리며 제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할 시간을 가져보자는 피드백을 받고서 일상생활에 충실히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상황 중에 3개월 정도 지난 시기 현재 상대방이 일하는 곳을 근처를 외국 나가게 되어서 항상 겨울이면 손이 건조해서 고생했던 기억에 따뜻한 차 한 잔과 핸드크림을 준비하여 잠깐 인사를 하려 찾아갔지만 제 얼굴을 보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쳐버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좋지는 않아요. 예, 한번 안 좋은 상황이네요. 한번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현재 제가 했던 상황이 관계 개선을 그르치는 행동이었는지 피드백을 한번 받고 싶대요. 그리고 제가 찾아갔을 때 했던 상대방의 행동 태도를 배운 결과로 앞으로는 더 기다림을 가져보아야 하는지 피드백을 요청드립니다. 주변 지인에게 자문을 구했을 때는 다른 이성이 있어서 미안함과 더 이상 저에게 있어 나쁜 사람이 되지 않겠다는 마음에 지금같이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주변 지인들은 정말 엉터리 지원을 해주시네요. 진짜. 자, 제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인이 그러니까 접근을 하더라도요 선물을 사주지 마세요. 왜 이렇게 선물을 사주는지 모르겠어. 그럴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선물을 사줄 때는요 상대방이 잘했을 때 선물을 사주는 거지 오랜만에 만났을 때 선물을 사주는 게 아니에요. 예, 아시겠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들 절대 이런 것들이 제외에 도움이 안 돼요. 제외하는데 그 상대방에게 선물을 사갖고 간다고요? 제외 포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예, 절대 네버. 예, 제외하실 때 제가 선물 사갖고 가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예, 죽어도 안 됩니다. 예,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아마 도망갔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예, 아무튼 그리고 이 도망쳐버리는 행동이었는데 그거는 아마도 예전 기억을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감정이 쿨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다른 이성이 있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진짜 이 여자가 다른 이성이 있었으면요 나를 더 쿨하게 대해야죠. 뭐가 무서워서 도망갑니까? 참 답답한 사람이네요. 예,
아니, 이 주변 사람들이 정말 조언이 엉터리예요. 아니, 이거 도망가는 거하고 이 사람이 이성 생긴 거하고 무슨 관계예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건 진짜 왜, 어떤 식으로 연결을 시켰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무슨 미안한 마음이 왜 들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무슨 나쁜 사람이 돼. 아니, 만나다가 헤어졌다가 3개월 만에 다시 만나는 건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생각하기엔. 예.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주변 지인들이 왜 이런 논리적인 결과가 나타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예. 다른 이성이 있는 거랑, 이 여자가 도망간 것과 다른 이성이 있는 것은 전혀 연결관계가 없어요. 대부분의 제가 상담 사례를 보면요. 다른 이성이 생기고 그러면요, 더 쿨해지는 경향이 생기지, 이렇게 도망가고 민감해지는 경향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거는 정말 이상한 결론을 내시네. 이상한 논리네요. 정말 황당한 논리예요, 진짜. 예. 야,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 일단은 도망간 거는 나에 대한 생각을 아직도 남아있어서 그렇다라고 밖에 판단이 안 들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굳이 주변 사람 지인들에게 이제 물어보지 마세요. 아예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물어보지 마시고요. 예, 앞으로도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 그리고 아마 이게 선물을 사갖고 가고, 핸드크림이나 막 차 한 잔을 사갖고 가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예, 좀 상대방에게 부담이 됐을 겁니다. 예. 이건 절대 이런 행동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좀 더 시간을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달 반 정도는 기다리다가 다시 연락을 하십시오. 이건 진짜 좀, 우리 아리주레일님이 잘못 접근을 하신 거예요. 접근 방식이 잘못됐습니다. 선물을 안 사갖고 갔을 때 이런 행동을 보였다고 하면은, 저도 좀 이게 좀, 뭐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선물을 사갖고 갔을 때 또 파급력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선물 사갖고 절대 가지 마시고요. 예. 저는 이런 조언을 해드린 적이 없는데 왜 이런 행동을 하셨는지 참 마음이 안 좋네요. 예. 선물 왜 주세요, 진짜. 무슨 얘기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선물은 절대 안 됩니다. 예. 네, 다음에 주혜케이님까지 사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혜케이님은, 무료 연애 진단에, 12월 16일날 어저께 올려주신 사연이에요. 예, 헤어질 위기의 연인입니다. 헤어질 위기네요. 예. 연인 관계 개선에 대해서 했고, 정보는 전혀 안 써주셨네요. 자,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제 기간은 2년차 연인입니다. 오래전에 잠깐 만나다가 남자에게 확신이 안 서고 애매하게 굴길래 끊어냈어요. 그러고 남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봤는데도 제 생각이 많이 난다며 오랜 시간이 지난 몇 개월 만에 연락이 와서 지켜보다가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봐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 만나도 이렇게 만날 수 있죠. 여러분들은 누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만나면 진짜 이 여자랑 완전히 제외도 안 되고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여봐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 만나봤는데도 너 생각이 많이 난다. 오랜 시간이 지난 몇 개월 만에 연락이 와서 이렇게 연락이 돼서 연인으로 발전을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다른 사람 만나면 제외 안 됩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예. 자, 그리고 6개월 정도 만나다가 제가 외국으로 공부를 하러 1년 동안 나가 있으면서 장거리 연애를 이어왔습니다. 자, 6개월 만나면서 서로 신뢰관계가 많이 쌓여서 기다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친은 항상 저에게 이쁘다, 성격 좋다 하면서 절 많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저 또한 많이 좋았기에 아낌없이 표현했죠. 하지만 장거리 연애를 하면서 서로 서운함이 쌓이고 돌아오기 직전에는 약간 서로 한계에 차 있었어요. 남자도 집안에 일이 이것저것 생기면서 힘들어했고 하루 이틀 연락 안 되는 날이 생기더군요. 처음에는 이해하고 위로해 주려고 했지만 반복되는 행동에 저도 놓아버렸고, 시간이 지난 후 전 마지못해 연락하는 느낌이었고, 남친은 정신을 차렸는지 이것저것 연락해달라는 의사를 표현하더군요. 그 연락 여부가 부담으로 느껴지며 서로 감정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유지되었고요.
한 달 후 귀국을 했고 2달 되었습니다. 다시 봤을 땐 전 서운함은 없었지만 전 서운함이지만 보니까 좋았어요. 상대방도 그런 줄 알았는데 서운함이 풀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말했고요. 그렇게 귀국 후 한 번의 데이트 후 전 강제적으로 시간을 갖자라는 명목하에 잠수를 당했고 서로 대화할 시간도 갖지 못했습니다. 2주가 흘렀고 전 처음에는 영문을 몰랐기 때문에 당황해서 남자친구를 붙잡아 보려고 노력을 했죠. 그렇게 반 포기 상태로 마지막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라 한 후에 전 오랜 기다림이 해야 될 줄 알았는데 바로 다음날 연락이 오더군요. 이렇게 기다리면 연락이 자주 와요. 예. 만나서 남자가 하는 바로는 보면 서운함은 풀어질 줄 알았는데 서운함이 컸고 그래서 보고 싶고 제가 먼저 정리를 해버릴 것 같아서 연락을 했다며 얼굴 보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많은 대화를 나누진 못했습니다. 제가 이때 실수한 것 같은 게 떨어져 있는 동안 확신을 내가 주지 못했구나 싶어서 좋아한다는 느낌을 너무 받게 해주었고 그 후로 연락을 잘 하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잘한 게 좀 탈이었을까요? 일주일 후에 다시 잠수를 타더군요. 그 전에 남자의 상황이 힘들고 일하는 것도 여유가 없어서 그렇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마음이 떠서 또 그러는구나 싶었습니다. 저도 같이 연락을 안 하다가 싫어진 거면 그냥 만나기 싫다라고 쏘아 붙였습니다. 그때서야 시간이 필요하다고 시간을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전 그러라고 했습니다. 대신 헤어질 생각이면 헤어지자고 확실하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연락 안 한 지는 한 달, 마지막으로 본 게 6주 전입니다. 1년 동안 나가 있으면서 살이 많이 찌고 피부도 망가져서 사람 몰골이 아니었죠. 안 보는 동안 저도 취업 준비하며 다이어트도 하고 피부 관리도 하며 지금은 많이 돌아왔습니다. 기다리는 도중에 남친이 카톡 프로필을 1년 넘게 바꾼 적이 없는데 저에 관한 상태 메시지를 지우더라고요. 그 후 이별이다 생각하고 마인드 컨트롤 하다가 이제 내가 헤어지자 하더라도 못 참겠다 싶어 참다 일주일 좀 안 돼서 이상은 못 기다릴 것 같아서 생각은 충분히 해봤냐고 물어봤어요. 유치하지만 최근 사진으로 제 프로필을 바꾸고 왔고요. 일시파더군요. 그래서 끝내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지금 연락하기 힘들다면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합니다. 그게 오늘입니다. 전 다음 주에 오냐고 물어봤고 정확히 요일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올 때 말하겠다는 말에 제가 알겠다라는 단답 후 연락은 끝났습니다. 제가 요일을 정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자, 이제 해결하고 싶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잘한 거 없다고 생각해 남자 입장에서 이해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제 자신을 맞추려고 했던 게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켰던 것 같아요. 개선되지 않았고 또다시 힘든 시간을 제가 겪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잘해보자 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이 문제가 반복되고 남자가 계속 이런 태도라면 헤어질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전 이미 충분히 이해해줄 만큼 기다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강의를 몇 가지 들어봤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짓을 전 개선을 위한 노력이랍시고 헛된 짓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미련하게 좋아한다는 감정이 있기에 놓지 못하고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려고 해요. 다시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남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위기감을 느끼게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은 그냥 무슨 짓을 해도 떠나지 않을 거라는 잡은 물고기처럼 막대하는 게 너무 분납니다. 제가 잡힌 물고기를 자처하면서 제 무덤을 팠죠. 제 망가진 외모도 한몫 톡톡히 했겠죠. 서로 운동을 하는 거 좋아해서 외모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만나서 대화할 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세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6개월 정도 만나다가 이 GLK님은 외국으로 1년 동안 나가 있으면서 장거리 연애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게 1년 동안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되면요, 사실은 못 만난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거는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되면 못 만나기 때문에
사실 헤어지는 거랑 똑같은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헤어지는 거랑 똑같은 일이라고 봐요. 예. 음. 헤어지는 거랑 똑같은 이게 사실 이 GLK님이 여자분이신 것 같은데, 여자분이 밖으로 이게 나가게 되면, 제가 이런 케이스가 전에도 한번 있었는데, 뭐랄까, 어, 저 군대 기다려주는 거랑 되게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장거리 연애 커플들, 그런 거랑 비슷하고 하고, 해외에 나가버리면요. 사실은 남자 입장에서는 그냥 마냥 기다릴 수는 없거든요. 아마 이 남자분의 심리를 제가 좀 파악을 해드리자면, 원망이 많을 거예요. 예. 나를 버리고 이렇게 혼자 떠나간 거에 대한 원망, 그리고 그 시간 기다린 투자에 대해서 이게 뭔가 안갚음을 하고 싶어 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남자분이 하는 행동 태도를 보면요. 그래서, 예, 그렇게 안갚음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외할 때도 마찬가지의 감정이 드는 거 있죠. 만나고 싶기도 하지만 뭔가 서운한 감정이라고 하는 게 상대방에게 어떤 내가 뭔가 참고 그랬던 이 욕구를 참아야 되고 분출을 시키지 못해서 생겼던 그런 감정들이 쌓여있고 상대방을 나쁘게 생각하고 복수하려는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자분이 하시는 행동 보면은 만났다가도 잠수 타버리고 상대방에게 좀 실망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행동들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정신 똑바로 차리게 좀 행동을 하게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 남자분이 언제 만나자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또 이런 식으로 우리 JK님이,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 사연은 JK님이 이 남자분 계속 쫓아다니다가는요, 또 비슷한 일 계속 이 남자가 만나자고 했다가 또 헤어지자고 했다가 잠수 타고, 이런 행동이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그렇게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만나러 나가지 마세요. 예. 만나서 무슨 어떻게 대화를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대화를 펑크 내버리세요. 예. 아니, 대화를 펑크 내라는 게 아니라 만나자고 하는 그 약속을 잡아놓은 다음에 펑크를 내버리세요. 네. 그래야 이 남자 정신 차립니다. 예. 예.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는 끌려다니기만 할 거예요. JK는 분명히 제가 얘기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남자가 계속 불렀다가 찾다가 잠수하고 불렀다가 찾다가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려고 할 거예요. 왜? 내가 여태까지 너랑 떨어져 있는 1년 동안 아픔을 겪었거든. 너를 만나지도 못하면서 계속 갈구만 하고 욕구를 갖다 참느라고 내 자존감도 낮아지고 되게 힘들거든. 그래서 이 남자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고 이런 복수만 하려는 그런 행동을 보일 건데 정신 똑바로 차리게 만들어줘야 돼요. 내가 떠난다라고 생각하게 만들면 약속을 잡아놓고선 펑크를 내버리잖아요. 그때서야 정신 차릴 거야. 아, 내가 이 여자를 붙잡고 싶었다라는 걸 합리화시킬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정신 차립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 끌려다니면요, 계속 끌려다니다가 자기 감정 다 해소하고 버려요. 예. 버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이런 상황에서는 예, 헤어지는 게 빨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장거리 연애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은 또 강의 때 또 뵐게요. 예.